네, 안녕하세요. 중소투자자입니다. 이번 영상은 지금 요즘에 시장이 엄청나게 많이 하락을 하고 있죠.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미국 증시도 하락을 하고 이제 뭐 유럽 증시도 많이 하락하고 일본 증시도 하락하고 그러니까 전 세계 모든 증시가 다 폭락을 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주식 매수를 하는 것은 미친 짓인가라는 조금은 자극적인 내용으로 제목을 좀 붙여봤고요. 제가 개인적으로 좀 반도체를 좀 매수를 하고 있는데 예전에 반도체에 대한 저의 시각과 지금 반도체에 대한 저의 시각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일단은 그 저번 주 금요일 같은 경우는 S&P 500 기준으로 아랫꼬리를 달고 좀 올라왔기 때문에 약간 좀 긍정적인 모습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야간 선물 지수로만 따지면 거의 5% 가까이 좀 하락을 했거든요. 그래서 지금 그 어떤 그 공포심, 미국 증시에 대한 공포심이 우리나라 증시에도 좀 반영이 돼가지고 엄청나게 많이 하락을 했는데 오늘 증시에서 좀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겠어요. 일단은 기본적으로 5% 하락에서 시작을 할 것 같고 뭐 하한가 상한가가 없기 때문에 미국 시장에서는 이게 무슨 뭐 이제 블랙 프라이데이라고 하죠. 이게 하락이 어디서 끝날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지금 반등이 그 예전에 하락했었을 때 그런 반등처럼 아주 크게 나오지 않아 가지고 조금 확실히 더 하락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차트이긴 합니다. 코스피는 지금 2000을 깨서 1950까지 갔고 지금 예전에 만들어졌던 바닥이 이제 1910 초반대인데 여기서 조금만 더 하락을 하면은 이제 1900대를 위협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수준까지 왔죠. 굉장히 좀 공포스러운 장임에는 틀림이 없고 코스닥은 그나마 이제 바이오들이 상대적으로 좀 덜 떨어져 가지고 그 최근에는 좀 덜 하락했는데 여기서도 사실 바이오 빼고는 다른 뭐 반도체 지수라든가 이제 5G라 다른 종목들 같은 경우는 훨씬 더 하락폭이 크고 손실률도 마이너스 금액도 훨씬 더 클 거라고 생각이 되고 있어요. 그래서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종목들도 굉장히 하락폭이 좀 컸는데 최근에 제가 좀 그 투자 관점, 투자 아이디어를 변경한 것이 좀 있어가지고 이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까지는 이 문제가 지나가고 나면은 무조건 급등을 할 것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글로벌 텍스프리라든가 JTC 같은 그런 어떤 여행 관련주, 면세 관련주에 대해서는 이번 사태가 지나가게 되면은 빠르게 회복을 할 것으로 생각을 좀 했거든요. 사실 뭐 어느 정도는 좀 맞죠. 중국 같은 경우는 지금 거의 다 그 잠잠해진 상태이고 우리나라도 오늘은 굉장히 좀 줄은 추세잖아요. 근데 문제가 이제 유럽이랑 미국에서 굉장히 또 큰 폭으로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새로운 국면으로 들어가서 제가 예전에는 이런 여행 면세 관련주들도 무조건 홀딩하려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중국을 비롯해 유럽, 미국 어느 나라에서 다 생기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를 두 가지로 좀 구분을 해야겠다는 필요성을 느꼈어요. 그러니까 지금 이 사건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것이 뭐 여행이라든가 면세 그러니까 그 지금 당장에 누구 뭐 이탈리아라든가 유럽을 여행을 갈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? 이게 그리고 단기간에 뭐 한 달, 두 달 만에 완전히 사그라들 그런 악재 모멘텀은 또 아니라고 생각이 되거든요. 이게 어디까지 갈지는 좀 불확실하고 미지수이기 때문에 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관련주들과 여기에는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LCC 관련주들이라든가 어떤 면세 글로벌 텍스프리 호텔신라 그리고 뭐 JTC 같은 종목들이 포함이 되겠죠. 그리고 크게 비교적 조금 덜 영향을 받는 거는 반도체나 5G나 바이오 같은 종목들은 이게 이제 지수가 하락을 하면은 당연히 같이 이제 하락을 할 수밖에 없지만 이것은 완전히 그 수요가 없어진 게 아니라 약간은 그 딜레이 됐다는 그런 측면으로 바라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지금 투자가 원래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지금 어떤 글로벌적으로 이렇게 많이 퍼지다 보니까 약간 좀 연기를 한 것이지 이게 완전히 취소한다는 그런 결론까지는 다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. 예를 들어서 뭐 5G 같은 것들이 투자가 지금 올해 만약에 100을 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문제가 심각해져서 50으로 줄인다거나 이럴 가능성이 좀 낮다고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이런 쪽에 그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그런 섹터는 비중을 조금 줄이고 오히려 영향을 받지 않는 섹터들은 이렇게 하락을 할 때 조금씩 분할 매수를 하는 것이 좀 적당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투자 아이디어를 좀 변경을 했습니다.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로 말씀을 드리면은 제가 예전에 1월 달부터 이제 계속 반도체가 좋다고 했지만 매수를 하지 않았던 이유가 2020년에 분명 2021년까지 반도체 사이클이 불어올 것임은 좀 확실한 것 같은데 지금 아직 실적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너무 선 반영된
된 측면이 있다라는 것이 제가 반도체를 투자하기 조금 꺼리는 그런 측면 중에 하나였거든요. 근데 뭐 이제 다행인지 불행인지는 모르겠지만 반도체 관련주들 뭐 삼성전자를 대표로 해서 대부분의 종목들이 좀 큰 폭으로 많이 하락을 했어요. 근데 이제 사실은 그 지수를 대비해서 보더라도 이 왼쪽이 지금 코스피 차트 지수고 오른쪽이 삼성전자 차트인데 하락폭도 적고 그 하락한 그런 하락의 경사도 훨씬 더 적죠. 이것만 보더라도 지금 이 사태에서 반도체가 그나마 영향을 그렇게 많이 받고 있지는 않다라는 것을 좀 간접적으로 좀 알 수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, 제가 1월 달에 계속 좀 매수하기는 좀 부담스럽다고 얘기한 근거가 분명히 모멘텀 자체는 좋지만 지금 주가에 이런 모멘텀들이 너무 많이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매수하기는 약간 좀 리스크가 있다라는 것이 저의 그 투자 아이디어, 그러니까 매수를 하지 않았던 아이디어였다면은 지금 같은 가격대는 오히려 그 반대로 지금 악재 모멘텀이 반영이 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여기서 당연히 추가 하락할 가능성도 있겠죠. 물론 5만원대 초반, 5만원, 4만원대까지 갈 가능성도 있지만 여기서부터는 오히려 악재 모멘텀이 쌓였을 때, 악재 모멘텀이 쌓이고 그리고 실망감들이 쌓였을 때 오히려 분할 매수를 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또 옳은 판단이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보고 있습니다. 그래서 정말 좀 어려운 시장인 것 같아요. 외국인의 매도세도 엄청나게 지속이 되고 있고 개미들이 또 계속 사면서 지수가 급락을 하고 미국, 유럽 증시, 일본 주식 어느 것 하나 지금 제대로 된 게 없죠. 공포스러운데 이렇게 시장이 급락을 계속하게 되면 저도 사실 일이 손에 좀 잡히지가 않아요. 추가적으로 하락하면 어떻게 되지? 급락하면 어떻게 되지라는 그런 불안감들이 있기 때문이죠. 그래서 이번 지금 폭락이 반드시 지나갈 것임은 머릿속으로는 알고 있지만 어떤 공포심이라든가 불안감들이 드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인간임을 또 증명을 해주는 것 같습니다. 근데 이런 불안감 속에서 멘탈을 유지하는 방법은 항상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하락을 하면 할수록 계속 추가적으로 매수하자는 마인드, 이거 현금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드렸죠. 그래서 우리를 사실 더 불안하게 하는 것은 하락을 할 수도 있는데 내가 이 하락을 할 때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이 더 불안한 상황인 것 같거든요. 그래서 이 불안감을 해소를 하기 위해서는 하락을 하더라도 나는 매수를 한다라는 좀 적극적인 자세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. 그래서 지금 매수한 것들이 나중에는 큰 수익이 돼서 돌아온다는 생각으로 분할 매수를 하면은 이 불안감이 약간은 좀 덜 나에게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, 두 번째는 당연히 이제 기업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겠죠. 이 기업이 오를 수밖에 없는 이유, 그리고 산업이 무너지지 않을 수밖에 없는 이유, 이런 것들에 대해서 확신과 자신감이 있으면은 비교적 어느 정도는 이렇게 큰 폭의 하락장에서도 좀 버틸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사실 정말 어려운 장이에요. 지금 예전에 며칠 전까지만 해도 이렇게까지 떨어질까라고 걱정을 했었는데 정말 걱정했던 것 이상으로 많이 떨어졌고 지금보다 더 하락할 가능성도 있겠죠. 뭐 어떤 혹자들은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왜 미리 현금화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고 있느냐. 현금화를 빨리 얘기했더라면 이런 위기를 좀, 리스크를 좀 관리를 할 수 있었을 텐데, 뭐 다 맞는 말이긴 하고 현금화에 대한 그런 실수는 어느 정도는 좀 인정을 해야 될 것 같고, 그치만 항상 또 그런 생각이 들어. 이거는 뭐 정말 개인적인 생각이긴 한데 이렇게 많이 급락을 하고 폭락을 할 때가 항상 되돌아보면은 엄청난 기회였고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시장이었단 말이에요. 그래서 지금 이 하락이 정말 기회가 될지 아니면은 더 큰 위기로 빠질지는 지금 아무도 모르죠. 그래서 이제 그 선택을 해야 될 시간인데 저의 선택은 계속 말씀드렸듯이 어떤 하락의 영향이 적을 그런 섹터에 좀 집중을 하자는 것이 저의 선택이고, 여러분들도 그냥 참고만 하시고 본인만의 선택, 그리고 다른 여러 매체들을 통해서 항상 본인만의 기준과 선택을 하시고, 꼭 강조드리고 싶은 게 이런 것들을 기록을 하셔야 다음에 비슷한 사건들이 있을 때 내가 어떻게 대처를 했구나, 그래서 그 시장에서 어떻게 살아남았는지 아니면은 실패를 했는지 이런 것들을 꼭 기록해서 되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래서 모두 힘든 시기긴 한데 지금은 뭐 여러분들만 힘드신 게 아니라 저도 힘들고 제 주변 친구들도 모두 투자를 하는 그런 입장에서는 모두 힘든 시기고 공포 속에 있는 그런 구간
구간이면은 틀림없어요. 그러니까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 뭐 위안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모두 힘내시고 좀 긍정적인 마인드를 한 번쯤 되새겨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네,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